거란의 2차 침입 때는 양규,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에 의해 거란은 혼쭐이 나서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거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1차 침입 때 서희가 있어서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몇 번이고 개경이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서희의 화려한 말발로 강동육주를 얻어냈고 이곳을 요새화했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양규와 강감찬이 활약할 수 있었고 고려가 거란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서희야말로 여요전쟁 승리의 포석을 마련했던 설계자이자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1, 2, 3차를 통틀어 고려-거란 전쟁 최고의 1등 공신입니다. 오늘은 거란에 항복하자던 고려를 다시 정신차리게 했던 서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서희를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요. 사실 그는 최고의 외교관뿐만 아니라 훌륭한 전략가이자 명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아버지 역시 광종 앞에서 바른말을 하던 강직한 재상인 서필이었고 서희 아들인 선울도 재상 자리에 올랐으며 3대가 고려의 재상을 지낸 엄청난 집안이었죠. 아무튼 서희는 942년에 태어나 18세에 문과에 급제한 굉장히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960년 송나라가 건국된 이후 송나라는 고려와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사신이 배를 타고 고려로 오던 중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후 서희는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송나라로 파견되었고 무사히 송나라와 국교를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송태조 조광유는 서희의 훌륭한 인품을 보고 감탄해 검교 병부상서라는 정삼품의 벼슬을 내려주었다고 하죠. 이후 무난한 삶을 이어오던 중 서희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질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993년 10월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온 것이죠. 이에 서희는 중군사가 되어 박양유 최량과 함께 거란을 막으러 출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란군은 봉산에서 고려군을 격파해버렸고 80만 대군에 짓밟히고 싶지 않다면 빨리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라며 고려 조정을 협박했죠. 그러자 80만 대군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고려 조정은 그냥 항복하자는 화친론과 그냥 항복하면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준 뒤 항복해야 한다는 할지론으로 의견이 갈려 서로 격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80만 대군이라는 것은 소손령의 뻥이었는데요. 지금 수많은 학자들은 당시 소손령의 군대는 많아봤자 6만 명이고 이것도 최대치이니 아마 실제로는 더 적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럴 만한 이유도 많은데요. 사실 거란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은 도통이라고 불렀는데 도통이 지휘했을 때의 거란군은 약 15만 명 이상 되었고 도통이 아닐 경우엔 최대 6만 명 정도였다고 하죠.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소손령의 직책은 동경유수로 도통이 아니었으니 거란군은 6만 명 이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고려는 봉산전투에서 패배 후 이몽전을 사신으로 거란군에 파견했는데 소손령이 무작정 뒤지기 싫으면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라는 말만 해대는 통에 그대로 돌아가 고려 성종에게 아뢰었고 오히려 고려는 혼란만 가중되었던 것이죠. 워낙 소손령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이미 고려 조정에서는 할지론으로 의견이 거의 굳어져 가는 상황이었으며 어차피 거란에 빼앗길 거 백성들에게 나눠주자 하면서 서경에 쌓여있던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남은 건 태워버리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하들 중 서희만 거란군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원래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먹이려면 막대한 양의 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기 마련인데 소손령은 고작 봉산전투에서 한번 이기고 난 뒤 계속 항복하라고만 하지 군대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손령의 의도를 파악한 서희는 성종에게 그들과 화의를 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하며 할지론을 강력히 반대해 곡식을 태워버리는 일을 못하게 막았죠. 그리고 서희는 자신이 직접 거란 진영에 찾아가 화의를 요청하고 오겠다고 하니 이를 기특하게 여긴 성종은 먼 곳까지 그를 전송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희가 협상을 하기 위해 거란의 진영으로 가려 할 때쯤 고려의 대답을 기다리던 소손령은 고려의 대답이 없자 다시 한번 군대를 출진시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가는 최단 루트는 청천강을 건너 안주로 향하는 것이었는데 80만 대군이라고 떠벌리는 소손령의 군대는 안주성은 내버려두고 우회에 돌아가 작은 토성이던 안용진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안용진에서 대도수와 유방이 이끄는 고려군에 의해 패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대군인 만큼 소손령은 굉장히 시간이 아까울 텐데 안용진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 더 이상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줄기차게 회담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서희는 거란군이 80만 대군도 아니고 고려와 죽자 살자 싸울 생각도 없으며 개경까지 진격할 생각이 없고 적당히 무력 시위만 하다가 화친을 맺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게 서희는 소손령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 서희와 소손령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소손령은 나는 큰 나라에서 온 귀인이니 그대가 마땅히 큰 절을 해야 한다라며 서희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서희는 신하가 왕을 대할 때는 절을 해야 한다지만 양국의 신하들끼리 대면하는 자리에서 절한다는 소리는 들은 적 없다라며 맞받아쳤죠. 그러자 소손령은 또다시 절을 하라고 했고 서희는 못한다고 하면서 몇 번 주고받다가 결국 서희는 계속 이러면 협상은 없다라고 하며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서희는 사실 거란에서 싸움을 원하지 않고 회담을 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란은 사신인 서희를 죽여버리고 곧장 개경으로 공격해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거란은 연운 16주를 두고 송나라와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으며 본격적으로 송나라와 맞붙기 위해서는 후방인 고려와의 사이를 안정시켰어야 했기 때문에 고려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척하면서 회담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손령은 알겠다며 서희를 달랜 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손령은 서희에게 너희는 신라 땅에서 시작한 신라의 후예이면서 현재 우리 소유인 고구려 땅을 침범했다.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말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송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선수 토벌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 땅과 조공을 바치면 용서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에 서희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정했다. 그러므로 압록강 부근도 우리 땅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진족이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어서 길이 막혔고 이곳을 지나다니는 일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여태껏 거란과 교류를 못했던 것이다.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면 우리가 성을 쌓아서 길을 통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서로 교류도 하고 조공도 바치겠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소손령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요성종에게 보고하자 요성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려가 강화를 요청했으니 군사들을 철수시켜라 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거란군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임을 인정받았고 압록강 이남 지역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곳을 통치하는 데 거란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거란이 아무 이득도 없이 돌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거란도 얻는 이익이 많았습니다. 바로 고려로부터 자신들의 나라가 정통성을 가진 왕조라고 인정을 받은 것, 그리고 송나라와의 대치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후방을 안정시킨 것, 또한 표면적으로나마 고려와 송나라의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형식적이지만 고려로부터 사대의 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등이 있죠. 그렇게 거란은 이후 송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결국 송나라와 전연의 맹을 체결했으며 송나라로부터 막대한 재물을 세패로 받게 됩니다. 아무튼 서희는 거란의 진영에서 7일간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는데 고려 성종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강나루까지 마중을 나와 그를 맞이했고 훗날 그는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는 소손령과의 외교談판으로 최고의 외교관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외교에만 뛰어났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공빈령이라는 벼슬에 있던 정우현이라는 사람이 정치 문제에 대한 글을 성종에게 올렸는데 하급 관리의 지적질에 열받은 성종은 대신들에게 이 건방진 놈을 혼내야 되겠지? 라고 물었죠. 이에 대신들 대부분이 성종의 말에 동조해 그를 벌주라 했지만 서희는 신하가 왕에게 바른 말을 올리는데 벼슬의 높낮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우현에게는 벌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성종은 이후 정우현의 벼슬을 올려주고 서희에게도 후한 상을 내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희는 새로 확보한 곳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는데 이 일대에 여진족을 소탕하면서 그곳에 장흥진, 귀화진, 곽주, 귀주, 안희진, 흥화진 등 여러 곳에 성을 쌓았고 이 일대를 통치하기 위해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를 설치하니 이것이 강동육주이죠. 그러나 이 일대를 개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며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서희는 결국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종이 직접 문병을 오기도 하면서 그의 쾌유를 빌었지만 997년에 성종이 먼저 죽고 말았고 1년 후인 998년에 57세의 나이로 서희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들 선울도 재상 자리에 오르면서 3대가 재상을 지낸 엄청난 가문이 되었으며 죽어서는 3대가 모두 종묘에 배양되는 영예를 누렸죠. 그리고 이후 서희가 얻어내고 선수 군사적 요충지로 만든 이곳에서 이후 2차, 3차 여요전쟁 때 거란군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서희는 고려 거란 전쟁을 통틀어 최고의 1등 공신이라고 할 만한 것이죠. 서희는 확실히 훌륭한 외교관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먼 훗날을 예측해 행동하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성종을 도와 고려를 살려낸 명재상이기도 했던 것 같네요.